습니까? 너무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오염이 돼가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너무너무 많이 물과 산과 공기 다 오염이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재앙이 되어서 7재앙이 온 지구를 뒤덮을 것이라고 또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소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예언된 특별한 성령, 늦은 비 성령을 힘입어 그 7재앙을 통과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거룩한 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거룩한 영이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속에 부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일평생 축적된 여러 가지 독소를 깨끗이 씻어주는 영육의 디톡스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의 그릇이 정결하게 준비되면 그 거룩한 성령이 임할 것이고, 요엘서에서는 그 성령이 임할 때에 특별히 치료의 이적이 일어날 것이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는 그런 영육의 디톡스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우리들에게 그 하늘에서 회복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기적처럼 치료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백투에덴 디톡스 힐링 캠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은총이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영육의 독소들을 어떻게 깨끗이 씻을 수 있을지, 오늘 저녁에도 어제에 이어서 디톡스와 내 몸 사용 설명서 8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제 전체적으로 디톡스가 없던 기전에 의해서 진행되는지를 살펴봤는데, 8가지를 하나씩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완벽한 디톡스는 먹어 놓고서 해독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놓고, 그리고 이 독소가 아예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소 유입을 차단하라. 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맛있느냐 맛없느냐만 따지지 말고, 과연 이 음식이 독소가 많은 음식이냐 적은 음식이냐, 이것을 구별해서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독소가 많은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독소가 몸속으로 결국 들어오면은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또 양방에서도
이 세상에 3만 6천 종류의 질병이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역시 독소인데, 그 중에서도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우리들의 세포를 이제 뜯어 먹으면서 자기가 안정된 산소가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찢겨진 세포는 상처를 입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밑바탕에는 염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한 혈액 수치를 보면서도 내가 염증이 많은가 적은가, 이 수치를 보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축적됐는지 축적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액검사한 수치 중에서 내가 활성산소가 극도로 많을 때는 CRP 수치가 높아집니다. C 반응 단백질이라고도 하는데, 활성산소가 많고 그 활성산소가 어떤 세포 상처를 내면서 염증이 눈에 띌 정도로 높아졌다. 그러면은 CRP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검사를 해도 이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이 수치가 높을 정도 되면은 이건 뭐 활성산소가 극도로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또 혈액 검사에서 ESR 수치를 보면은 이 염증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적혈구가 가라앉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피를 뽑아서 이 튜브에 딱 넣어놓으면 처음에는 색깔이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세워두면은 빨간색은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는 하얀색 맑은 물만 떠요. 즉 붉은 색깔을 띠는 적혈구가 가라앉았다는 것인데, 몸속에 독소가 많고 염증이 많을 때는 이 적혈구가 가라앉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속도를 계산을 해서 와, 이 사람 왜 이렇게 빨리 가라앉는 거야? 독소가 많고 염증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 수치를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고, 또 인슐린이 정상 범위보다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높을 때도 문제예요. 인슐린은 전구 염증 호르몬이라고도 불려져요. 그래서 정상보다 너무 많을 때는 이 인슐린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혈관에 흐르는 혈당을 낮춰주는, 즉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인슐린이 세포의 초인종을 눌러서 세포 속으로 넣어주고 그것이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하면서 혈당이 낮아지게 하는데, 그렇게 제대로 처리해 줬는데도 너무나 혈당이 높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라도 낮추어 주는데, 이 인슐린은 이제는 이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주면서라도 혈당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정상보다 높다는 얘기는 지방세포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비만 체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포가 많을 때는 지방세포에서는 염증 호르몬을 또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인슐린 수치가 너무 높아도 염증 수치가 많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먹는 음식의 식단을 봐도 저 사람은 염증이 많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오메가3, 오메가6 지방 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에요. 우리가 한때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면은 다 된 걸로 착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식을 40년, 50년 했는데도 찾아올 질병 다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는 한꺼풀 더 벗기고 들어가서 마지막 때 살아남기 위한 건강기별을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힐링센터에서 보면은 그냥 되는 대로 돼지고기, 오징어 다 먹는 사람들은 물론 많이 오지만, 생각한 것보다도
안식일 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잘못 살았어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실천을 못하고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 차라리 괜찮아요. 자기가 뉘우쳤고 깨달은 대로 금방 실천하면 실천하는 것만큼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든가 하면은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채식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암이 와야 되느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까지 원망스러운 거야. 세상에 내가 왜 이 병이 와야 되느냐. 하나님도 원망스럽지만 주변의 친구들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제삿날마다 이 문제 가지고 싸웠는데 친척들 볼 면목이 서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와서 일주일 강의를 들으면 내가 엉터리로 했네요. 그냥 고기 안 먹은 거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전부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식단 짜는 법도 모르고 5대 영양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너무 고기 하나 안 먹는 데만 집중을 했지, 나머지 갖춰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채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영양 결핍이 너무 많습니다. 디톡스를 제일 못 견뎌요, 그분들이. 차라리 뚱뚱한 사람들은 잘 견뎌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것만 문제가 아니고 뭔가 영양이 제대로 짝을 이루지 못하고 몸에 심각하게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들이 결핍되어서 생기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채식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도 이 동물성 지방이 아니고 식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오메가6 지방도 식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적어도 1:5의 비율로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1:20의 비율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율이 깨지면 염증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비율이 깨졌을까? 오메가6 기름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옥수수 기름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옥수수 기름을 기름 중에서는 제일 쉽게 제일 다량 얻을 수 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어떤 음식을 이렇게 제품으로 만드는데 기름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부분은 제일 싼 옥수수 기름을 씁니다. 쉽게 집에서 튀김을 만들어 먹을 때도 무슨 기름을 써요? 옥수수 기름을 써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 식생활 패턴을 보면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옥수수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데, 이 옥수수 기름 속에는 오메가6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걸 먹다 보면은 보통 1:20의 비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1:5 정도는 낮춰줘야 염증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가능하면 덜 먹어야 되는데, 옥수수 기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튀기는 것은 가능하면 멀리 해도 사 먹는 것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를 더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오메가3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얼핏 생선이 또 생각이 나죠. 등푸른 생선. 물론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생선 속에는 요즘에 너무나 강과 바다와 호수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이 데이터들을 보면은 오메가3의 유익보다는 그 속에 오염된 물질이 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3만 생선에는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소고기 못지않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오메가3가 거기만 있느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씨와 들깨와 치아씨 속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 아마씨나 들깨 같은 경우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보다도 오메가3가 44배가 더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만 관심 갖고 살펴보면 얼마든지 더 좋은 양질의 오메가3를 우리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낮춰주기만 해도 염증 수치가 줄어들면서 몸이 가벼워져요. 염증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앉으면서도 기분이 무슨 기분인가 하면 아이고 죽겠다. 일어서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세포에서 지금 호소를 하는 거, 일어서면서도 아이고 죽겠다. 아니 세포가 다 염증으로 지금 이게 막 썩어 문드러지는데 아이고 죽겠다는 말 말고는 뭐가 나오겠어요? 전부 다 아이고 죽겠다예요. 몸이 무거워, 머리가 또 항상 뭐 하여튼 묵직하고 두통도 있고. 그래서 이 수치 자체가 높을 정도로 심각하게 활성산소가 높으면은 벌써 병이 났을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 활성산소 수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이것을 씻어주는 것, 활성산소를 씻어주는 것은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항산화 주스와 효소를 먹으면서 딱 4일만 하는데도 어제 검사할 때 피가 막 떡이 돼가지고 대부분 나타났죠. 전부 다 웬만하면 다 F등급을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4일만 하고 금요일 날 다시 우리가 검사를 할 텐데, 그때는 너무 예쁘게 하나하나 보름달처럼 굴러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지금 이 지역에서 2주에 한 번꼴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다시는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간 과정에서는. 그런데 금요일 날만 되면 지금까지 어느 한 곳도 예외 없이 이야 너무 잘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몸에서 변화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그리고 몸이 막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것을 보면서 독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질병이 생기는 것이고, 조금만 생활을 바꾸어도 짧은 시간 동안에 몸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구나. 예전에 머리로만 듣던 건강 기별들을 내 몸을 샘플로 해서 짧은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법칙대로 살아갈 때에 변화가 오는지를 확인하면서 마지막 때 전 세계가 다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렇게만 살아가면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생활 습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어서 습관이 쭉 지속이 되면 그것은 품성이 될 것이고, 그 품성 하나만이 저 영원한 하늘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저 뭐 조금 독소 좀 씻어내는 그런 한 주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드디어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누적되면서 품성이 되어서 저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 독소가 많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영양학과 안 갔어도 그냥 척 보면 좀 알아내야만 독소 많은 것을 안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독소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먹이사슬 이론인 것입니다. 이 독극물들의 특성은 유기체 몸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보금자리가 좋은지 다시는 안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유기체 몸속에서는 그 독극물의 농도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축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은 것을 그 다음 먹이사슬 뒤에 있는 아이가 먹으면 저 친구가 한참 모아놓은 걸 나는 한 입에 뜯어먹기 때문에 점점점 그 농도가 확대되어가는 확대성이 있습니다.
자, 이 지금처럼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이런 오염된 시절에는 이제 비가 올 때마다 그 독극물이 땅으로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은 풀잎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면은 안 나가요. 그래서 이 풀잎이 한 3개월 자라면은 공기 중에 있는 독극물의 농도보다도 이 풀잎 속에 있는 농도가 더 축적이 돼요. 축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모아놓은 독극물을 송아지는 한 입에 뜯어 먹을 수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이 송아지가 뜯어 먹으면 풀잎 속에 있던 농도보다도 소고기 속에 있는 독극물의 농도는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한 3년 정도 송아지가 열심히 모아뒀더니 표범은 또 한 입에 뜯어 먹을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먹는 것이 독소가 가장 적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일까? 물론 워낙 잘 만들어 놔서 표범을 먹어도 삽니다. 소고기를 먹어도 살고 풀 뜯어 먹어도 사는데, 이 중에서 이 독소학을 근거로 친다고 하면 무엇을 먹는 것이 제일 건강할 수 있겠어요? 먹이 사슬이 짧은 것을 먹을수록 질병이 덜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뜯어 먹은 고기를 먹은 표범을 먹는 것보다는 소고기가 조금 더 낫고, 소고기보다는 태양에너지 그냥 포장한 탄수화물, 식물로 먹는 사람들이 제일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맛있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40년 채식을 했던 사람들이 40년 열심히 했는데 뭔가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좀 온몸이 나른하고 뭐 좀 힘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영양실조 걸렸나 보다. 고기를 아무래도 먹어야 될 것 같아. 거기다가 또 어떤 병이 하나 찾아왔어요. 역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던 말이 맞나 보다. 고기 먹던 그 사람들은 얼굴이 더 번지르르한데 왜 나만 힘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40년 채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 사람 저희 설악산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옛날에 못 먹던 시절의 영양실조는 단백질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미노산이 부족한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옛날 영양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고기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데 채식을 하면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지 않다. 그렇게 평생 고기를 안 먹었으니 틀림없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보다 하고 고기가 답인 줄 알고 먹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런 사람들은 아미노산,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질 못했어요. 아미노산은 다 넘칩니다. 보통보다 더 넘쳐요. 오히려 넘쳐서 손해를 보고, 왜 힘이 없었느냐? 아미노산 부족이 아니고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부족해요. 땔감 영양소는 너무 넘칩니다. 아랫배도 살짝 나왔어요. 지방도 넘치고, 뭐 밥 많이 먹으니까 탄수화물은 채식하는 사람처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단백질도 부족한 줄 알았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필수 아미노산이 과잉 섭취되어 있어요. 그 땔감 영양소는 넘치지만 얘를 때우기 위한 불소식의 영양소가 다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채식 그렇게 했는데 왜 부족한가? 50년 전의 과일과 채소에 비해서 지금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평균 20분의 1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농사 짓지 않아요. 퇴비로 짓지 않습니다. 질소 비료로 농사를 져요. 산성비가 내려와서 미네랄 다 씻어가 버렸습니다. 옛날 토마토가 아닙니다. 모양만 똑같지. 그래서 채식을 한다는 얘기는 50년 전에는 그것 가지고 충분했다고 하지만 지금 먹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보충을 해주려면, 예전에는 시금치 한 단이면 됐다, 지금은 20단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채식 잘한다고 해도 20단 지금 채소를 먹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채식을 정직하게 했어도 구조적으로 영양결핍이 올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지금 비실거리는 건데, 고기를 먹으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결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기별을 마지막 때 살아남는 건강기별로, 여러분 건강기별은 전도하라고 준 기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7재앙이 쏟아질 것이고, 첫 번째 재앙이 악하고 독하고 험대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거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뜯어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은 온 영과 혼과 뭐까지?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남은 무리들에게 독특하게 허락해 주신 건강기별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건강기별을 통해서 이미 쌓인 독소를 싹 디톡스를 씻어내고, 다시는 그렇게 축적되지 않도록 에덴 동산의 음식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질병들이 이 세상을 다 뒤덮는다 할지라도 몸이 흠 하나 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한 기별이 아니고 내가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내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이야, 이게 내가 살아남기 위한 복음이었구나.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온 영과 혼과 몸을 정결하게 씻어주면 드디어 하늘에서 약속하신 그 우주의 능력이 임하면서 어떤 의학적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었다 할지라도 치료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다. 그래서 늦은 빛 성령이 임할 때에 기적이 임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고, 그것을 보면서 교단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열로 합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을 주면서 전도해도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방법대로 하면은 돈을 내면서도 모입니다. 설악산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미국이든 어딜 가서 해도, 지금 이번에 공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도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1차, 2차, 3차가 넘어가가지고 이번에 설악산에서 우리 직원이 가가지고 또 가지고 왔다니까요. 돈을 주어도 안 모인다고요. 우리가 가진 기별이 이 마지막 때 살아남는 기별입니다. 이것을 그저 조금 몇 년 더 살아보기 위한 기별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기별로 여러분들이 승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기를 즐기고 난 후에 혈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그렇게 많이 마시고 먹지 않은 상태였다. 고기를 10저럼이나 먹었을까? 고기 그리고 10젓가락 맥주는 먹었어요. 3잔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무슨 변화가 나타날까? 취재팀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매우 끔찍한 것이었다. 술과 고기는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모니터에 나타난 적혈구의 상태가 끈적끈적하게 서로 달라붙어서 소위 말하는 떡처럼 엉켜 있었던 것이다. 그럼 정상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오니시 씨에게 20분이 주어졌다. 그는 엉켜붙은 적혈구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병원의 인공 폭포 곁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미리 설치해둔 음이온 측정기로 공기 중에 음이온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1立方cm당 10,000개가 조금 넘는 수치였는데,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한다. 오니시 씨는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으로 주어진 시간을 마감했다. 저 짧은 시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겠는가? 그러나 술과 고기를 먹고 났을 때보다 이번 결과가 더 놀라웠다. 단 20분간의 휴식으로 오니시의 적혈구들은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것이다.
포도송이처럼 싱싱한 적혈구와 떡이 되어버린 적혈구. 술과 고기는 모두 산성식품이라 체내에서 활성산소, 즉 양이온으로 변해 피를 엉키게 했던 것이고, 이 상태를 혈액이 산화됐다고 한다. 폭포 곁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오니시 씨의 혈액 속에는 다량의 음이온이 들어가 적혈구를 제 모습으로 돌려주었던 것이다. 자, 우리 몸이 얼마나 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고기 10젓가락만 먹어도 산소를 온몸의 세포마다 공급해주는 적혈구가 떡이 돼 있고, 그 조그마한 인공폭포에서 30분 호흡하고 왔는데도 그게 쫙 풀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식이요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식이요법도 물론 관계가 깊어요. 그런데 아까 인공폭포에서 한 30분 호흡을 했는데도 쫙 풀어지잖아요. 이 음식보다도 더 강력한 치료제는 공기 속에 있습니다. 바로 물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나오는 음리온 공기가 항산화제 역할을 해요. 전자 하나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안정된 산소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설악산 바로 이 힐링센터 뒤에는 피골 계곡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물어도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풍겨 나오는 그 음리온 공기는 많은 사람들은 식이요법이 좋다고 하면서 오는데 그거는 계산을 별로 안 해요. 오자마자 두통이 사라지는 이유들, 이 공기가 주는 이 치료 효과, 또 공기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먹는 것 말고도 그보다 더 중요한 치료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실천하게 될 때에 이 자연이 주는 최고의 치료제들이 우리를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소들이 우리 몸속에 아예 들어오지 않도록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고기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아시죠? 옛날 고기가 아닙니다. 항생제가 범벅이 되어 있고, 또 뭐 성장 호르몬 촉진제가 뭐 아예 사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옛날 고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 금촌에 사는 우리 집사님 집을 방문을 했더니 병아리를 한 10마리 샀대요. 근데 그 옆에 돼지를 키우는 사장님이 있어서 같은 날 같이 병아리를 10마리를 샀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은 옛날식으로 먹다 남은 음식을 모이로 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 지나니까 이렇게 주먹만하게 컸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돼지 사장님은 사료를 뭘 줬을까요? 돼지 사료를 줬어요. 근데 돼지 사료 속에는 아예 사올 때부터 성장 호르몬 촉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달이 지났는데 옆에 있는 돼지 사장님 집의 병아리는 한 달 만에 어미닭으로 커버렸어요. 뻥튀기로 튀겨진 겁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크다 보니까 이 목젖은 미처 따라서 못 자라는 것 같아. 몸뚱아리는 어미닭이 되는데 울 때 보니까 삐약삐약 하면서 병아리처럼 울더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부조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옛날에 집에서 병아리를 키워오신 분들은 적어도 6개월 이상 키워야 잡아먹을 만큼 커요. 요즘에 치킨집에 나가는 것은 1개월만 되면 나갑니다. 이게 전부 성장 호르몬 촉진제로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크는지 모릅니다. 빨리 크면 좋은 겁니까? 옛날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초경을 몇 살에 했느냐 했더니 16, 17살에 했다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들은. 근데 요즘 아이들은 12살, 9살, 지금 8살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성장 호르몬 촉진제가 들어있는 고기를 즐겨 먹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고기는 더 이상 우리들의 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봐도 예전에는 암 환자 보기가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그냥 뭐 주변에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 먹는 것과 유방암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고 이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여기 2014년 10월호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고기를 많이 먹는 그룹은 고기를 적게 먹는 그룹들보다도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1.45배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기보다 더 나쁜 것은 고기도 아닌 것이 고기인 척하는 놈들이에요. 고기인 것처럼 뭐 햄, 어디 게맛살 속에 게가 몇 마리 들어있나요? 한 마리도 들어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인공육이 여기 보니까 1.9배로 유방암을 더 많이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 육식과 직장암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니까 직장암에 걸린 사람들과 직장암 안 걸린 사람들은 무슨 생활 습관의 차이가 있을까 하고 연구를 했더니 직장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암 안 걸린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두드러진 특징이 뭔가 하면은 붉은색 고기를 먹는 경향이 얼만큼이나 높은가? 57.1배나 더 높다. 고기는 채식보다도 일반적으로 독소가 10배 내지 15배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물론 칼로리가 있어서 살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독소가 장의 끝부분에 가서 재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대장암이나 대장의 용종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직장암이나 특별히 치질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뭐 이치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고기를 즐겨 먹다가 발생하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고기를 먹지 않고 에덴의 음식으로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 에덴으로 들어갈 때가 됐으니 음식도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특별히 식품 첨가물들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없었던 것을 인간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착색제, 방부제, 조미료, 하나님보다 맛을 더 맛있게 만든다고 하는 발상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발상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에덴 동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우리 식탁에 계속 들어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먹이 사슬이 있어서 다 물고 물리고 하면서 썩고 다시 흡수되고 하면서 계속 돌고 돌게 돼 있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에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양이 적지만 소화가 되지 않고 분해가 되지 않으면서 이것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만성두통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이것을 먹으면 이걸 분해하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너무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뇌세포 돌릴 때 비타민이 부족해요. 안 돌아갑니다. 머리가 멍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공화합물을 이제 쓰지 않는 요리법, 이게 바로 에덴의 요리법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요. 에덴으로 모든 것이 돌아갈 만한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입술에 제대로 된 파수꾼을 좀 세워놓고 먹음직스러우냐 보함직스러우냐 이것만 가지고 선택하지 말고 독소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건 아무리 맛있어도 LA 갈비가 아무리 맛있어도 이건 먹지 말자, 그렇게 구별하는 훈련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죄악을 구별하는 능력도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디톡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장해독력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해독력을 높여라. 자, 1차 방어전선이 뚫어졌어요. 입에서 아예 독소를 안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차 방어전선을 어디다 세우느냐? 장에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자,
식도, 위장, 십이지장까지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아직 생리학적으로는 체외입니다. 체외예요. 자, 여기는 체내입니까? 체외입니까? 손가락 끝, 여기는 체외죠. 여기다 좀 집어넣었어요. 여기도 체내입니까? 체외입니까? 이공기나 조금 더 들어가서 식도도 내내 연결돼 있고 위장, 소장, 대장, 항문 뻥하니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아직까지는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들어왔어도 대변으로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른 길이 없어요. 위장에서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소장으로 들어오면은 소장에 작은 문이 나 있어요. 그냥 직장으로 가버리는 길도 있지만 소장에 있는 육모에 붙어있는 작은 문 속으로 이 독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 얘기가 다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가서 착상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 장에서만큼은 파수꾼을 튼튼한 놈을 또 하나 세워놓고 여기서 무조건 거부하면은 영양소도 못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영양결핍으로 죽으니까 잘 구별하는 구별 능력이 탁월한 파수꾼을 세워놓고 영양소냐? 그러면 들어와라. 독소? 절대 안 돼. 하고 항문으로 집어던지는 이런 기가 막힌 방어전선을 펼쳐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맡았느냐? 일단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탁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아군 적군을 구별하는 데 탁월한 세포는 무슨 세포예요? 면역세포 아니겠습니까? 아군 적군을 구별하는 탁월한 이 군대가 바로 면역세포라고 하는 군대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면역세포 중에서 70% 이상은 여기 장에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전부 휴전선에 있듯이 이 적군이 여기만 잘 막으면 나머지는 다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면역세포가 약해진 사람들은 PR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아주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면은 너무 예민해져요.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러지 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알러지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아예 PR을 구별을 못해요. 아군을 죽이는 거예요. 적군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뭐 볼록 나와 있는 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갑상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아군입니까?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암덩어리인 줄 알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대부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가면역계통 질병들이기 때문에 불치병으로 병원은 얘기를 합니다. 치료가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을 주는데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빨리 죽으니까 속도를 좀 늦춰주는 정도 효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증상의 싹을 처리해주는 대증요법으로는 답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질병이 왜 찾아왔느냐,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주는 방법으로는 이런 불치병들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 임상 현장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역세포가 너무 지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얘들이 왜 지치느냐? 바로 70%가 줄 서 있는 요 아랫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가려운 거 스테로이드 연고 바를 생각만 하지 말고 여기 장을 치료를 하면은 의외로 이 모든 질병들이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장을 좀 자세히 살펴봐요. 이게 소장벽세포들입니다. 소장벽세포들이 쭉 붙어 있고, 여기는 이제 소장 이제 안 속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잘게 분해돼서 여기까지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여기에서는 이 독소는 너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직장으로 보내버리고, 영양소는 여기 육모에 있는 요 구멍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받아들이는데 요거 나눠주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얘가 바로 면역세포가 하는 일이다. 자, 그런데 이 독소는 사이즈가 커서 육모라고 하는 이 문으로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양소만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독소가 소장벽 세포 사이로 들어오면 어떨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거기는 치밀결합 단백질 조직으로 악교풀보다도 더욱더 튼튼한 풀로 다 붙여놨기 때문에 웬만큼 우리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절대로 독소는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었습니다. 고구마 하나 먹었어요. 땅에서 캐가지고. 거기에는 영양소도 있지만 뭐도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농약도 섞여 있을 수 있고 중금속도 섞여 있을 수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실수 없이 독소는 버리고 영양소만 딱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잘게 분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원석을 뽑았습니다. 어떻게 곤란해? 일단은 잘게 봐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양소만 흡수할 수 있도록 영양소가 그 작은 단위까지 쪼개지는 것을 우리는 소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써요. 물리적으로 봐주어주는 물리적인 소화, 화학적으로 풀어주고 녹여주는 화학적인 소화. 그래서 이빨로 자근자근 몇 번 씹어줘야 될까요? 100번을 씹어줘야 돼요. 100번을 씹어주면은 얘가 이제 다 잘게 물리적으로 봐서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침과 함께 프티알린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나오면서 화학적으로 또 탄수화물을 쪼개줘요. 그래서 3대 영양소 중에서 이 탄수화물은 주로 여기 입속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런데 요게 짧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밥을 몇 번 좀 씹고 삼키는 것 같아요? 보통 40번. 와, 많이 씹네요. 밥을 보통 몇 번 씹고 삼키시는 것 같아요? 8번 내지 10번. 예. 저는 맨날 세지는 않는데 한번 시간이 남아서 세봤어요. 내가 몇 번 씹고 삼키나 하고 씹어보니까 127번을 씹고 삼키더라고요. 그러면 127번을 씹고 삼키는 사람하고 8번 씹고 삼키는 사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는 4분의 1쪽의 뉘도 다 골라냅니다. 뭐 언젠간 127번 씹는 중에 한번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8번 씹고 삼키는 사람은 재수 없는 밥풀떼기만 반토막 날 거고 웬만하면 그냥 밥풀떼기 하나가 위장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위장으로 이제 일단 들어가면은 위장이 여기 식도와 위장 사이에 아주 튼튼한 괄약 근육의 문이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갈 때만 열어지고 나머지는 절대로 안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식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들어갔는데 다시 거꾸로 올라와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신물이 올라오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위장으로 음식이 들어가면은요, 이제 위장에서는 물리적인 소화보다는 화학적인 소화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고기를 한 덩어리 먹었는데도 나중에 나올 때 보면 다 물러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이 위장에서 화학적으로 다 쪼개준 것인데, 위산이 단백질을 녹여주는 거예요. 단백질은 주로 위장에서 분해가 됩니다. 그 고기 덩어리가 녹을 정도로 강력한 염산이 위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식을 하고 먹지 말아야 될 시간에 먹고 그러면은 이게 딱 식도문이 열어지면서 그 염산이 치우쳐 올라와요. 올라오면 뭐 어떠냐? 위장에서는 그 염산이 나와도 왜 위장도 단백질인데 멀쩡할까? 위장벽에는 요 염산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점막세포가 코팅이 되어 있어서 고기만 녹이고 위장은 녹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물이 올라오면 식도에는 점막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타버립니다. 염산 테러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얼굴에다 부으면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 고기 덩어리가. 그러니 이 신물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냥 식도가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가치유력이 워낙 강하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우리 몸에 없던 세포든지 계속 자극을 주고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면 최종적으로는 어떤 부위일지라도 암세포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물이 올라오는 사람들, 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식도염이나 조금 더 올라와서 후두암이나 식도암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치고 올라오면 여기 목소리 내는 성대 부분도 상처를 주면서 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암을 자가 진단할 때 쉰 목소리가 나옵니까 물어보는데, 그럼 여기 위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씹지 않고 위장으로 내려가면은 위장과 이 밑에 십이지장 부위에 또 다른 문이 하나 있는데, 얘는 언제 열어지도록 센서가 붙어 있는가 하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봅니다. 몇 시간 있다가 열어져, 시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딱 하나, 이 위장에 들어온 음식이 유미즙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보는 센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음식이 죽이 될 때까지 다 풀어졌다, 소화가 됐다, 그러면 열어주고 십이지장 소장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7번을 씹고 삼킨 사람은 이미 다 죽이 됐잖아요, 들어갔을 때. 그래서 위산이 조금만 나와도 돼요. 위산과다증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8번 씹고 삼키면은 이걸 이제 여기서 몇 번만 씹어줬으면 됐을 텐데 이걸 전부 염산으로 녹여줘야 되니까 염산의 농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높아져야 됩니다. 위산 과다증이 오게 돼 있어요. 타고나기를, 위장이 아무리 강하게 타고났어도 이렇게 10번 씹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면 나이가 들면서 틀림없이 속이 더부룩한 질병이 옵니다. 위염이 와요. 위산 과다증이 오고 이제 거기도 계속 자극을 주고 상처를 주고 반복되면 위암이 옵니다. 이건 뭐 그냥 자연의 법칙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타고난 위장은 너무너무 약한 위장으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 때면은 돌멩이도 삭힐 수 있는 나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맨밥은 못 먹었어요. 그냥 체합니다.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물을 말아 먹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물을 말아 먹는데도 조금만 먼저 삼키면 체해요. 아니 항상 여기 하나가 얹어 있어요. 그걸 구체증이라고 그래서 제가 미아리국에까지도 갔었어요. 구체증, 언제나 체해 있어요. 그렇게 속이 쓰리고 위장이 약하고 위장이 구멍나기 직전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100번 씹는 법칙 딱 하나 실천하면서 지금은 위장이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가서 막 멱살 잡고 따지려고 한다니까요. 위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화를 저처럼 잘 시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 돼지고기 안 먹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냥 고기 하나 안 먹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병나면 하나님까지 원망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건강기별을 다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면서 마지막 살아남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잘게 파수어져서 독소는 큰 사이즈니까 버려버리고 아주 작은 사이즈의 영양소는 흡수를 하는데 요 육무 너플너플 하는 게 바로 소고기로 얘기하면 천엽입니다. 천엽 아시죠? 창자에 뭐 털이 붙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소장에도 붙어 있어요. 여기에 영양소만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이 육모가 다 녹아버려요. 왜 녹느냐? 예를 들어서 위장으로 들어왔는데 8번밖에 안 씹었다. 그러면은 얘를 녹이기 위해서는 염산의 농도가 아주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높아지면은 위벽도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그렇게 잘게 파수어지도록
위산의 염도를 높여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소화되기 전에 우리 주인 양반 위장 그냥 구멍 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잘게 바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요 정도 해서 그냥 문 열어주자. 타협을 해요. 좀 굵은 입자의 영양소 상태에서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이제 소장으로 들어간 영양소가 굵은 입자로 내려가요. 이거는 영양소일 뿐이지 육모 털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흡수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영양소가 소장 온도가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유해균, 유익균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따뜻한 곳에 밥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 밥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썩는다는 얘기는 부패균, 유해균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컷 먹어줬더니 세포의 밥을 먹어준 게 아니라 유해균의 밥을 먹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유해균은 막 신이 난 겁니다.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유해균과 유익균이 적당한 균형이 잡혀져야만 장 건강이 이제 형성되는 것인데 이게 깨져요. 그러면서 여기에 유해균만 자꾸 번져가면서 얘가 이 영양소를 먹으면 이게 독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에 독소가 많아지면서 거기 너풀거리는 이 육모가 그 독소로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장을 찍어보니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육모가 독소로 다 녹아 없어져 버렸어요. 영양분을 흡수하는 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장벽 세포의 벽을 붙여놓은 치밀결합 단백질 조직까지도 녹아가지고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아서 영양 결핍이 찾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장벽 세포 사이로 독소가 스며들어와요. 이것을 장이 샌다,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누수 증후군이 찾아오면 어떤 증상들이 찾아오는지를 좀 보면은요, 자, 다시 봅니다. 소장벽 세포가 있고요, 육모가 있습니다. 그 위에 투명한 점액질 뮤신이 코팅이 되어 있어요. 소나 돼지도 창자가 있죠. 거기도 천엽이 있고 천엽 위에 뭐가 있을까요? 뮤신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다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군요. 곱창 먹는 사람들 많이 있죠. 곱창 속에 뭐가 있어요? 곱이 있어. 곱. 요게 뮤신입니다. 뮤신이에요. 그런데 이 곱창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넌 비법이 뭐길래 그렇게 잘 팔리느냐 그랬더니 제가 곱창 장사는 안 할 것 같으니까 비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곱을 싹 훑어내면은 곱이 없는 창자 껍데기에다 쌀른 것이라서 맛이 없대요. 그래서 곱을 좀 살린다고 살짝 씻으면은 그게 똥 지나가는 자리니까 똥 냄새가 난대.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요 사람은 그냥 사정없이 훑어낸다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럼 곱이 싹 빠질 거 아니겠어요? 바로 만들면 하나도 안 팔린대. 곱이 없는 건 맛이 없대요. 그렇게 싹 씻어낸 다음에 바로 만들지 않고 그것을 냉장고에다 하루 종일 재운답니다. 그러면 이 창자가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지를 모른다네요. 그래가지고 밤새 곱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꽉 채운대. 요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이 뮤신이 투명한 점액질인데 독소는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영양소만 통과가 되도록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평생 독소를 얼마나 많이 먹어줬는지 얘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먹어줬어. 그러면 이 투명한 성질이 사라지고 얘가 반투명으로 딱딱한 물질로 변하면서 영양소도 흡수가 안 되게 변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뮤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먹었는데 자꾸 발라.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디톡스를 하면서 장 청소하는 효소를 먹고 있죠. 제가 그냥 내리지 말고 살펴보라고 그랬잖아요. 4일, 5일부터 한
2주, 3주 정도 계속 하는 사람들의 변을 보면 이 낡은 뮤신이 다 청소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흐트러 보면은 이 대변 같으면 다 흩어지는데 뭔가 기름 덩어리 같은 게 거기 섞여 있어요. 속을 쪼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보일 정도로도 나오고, 이게 길이가 어떤 사람은 10cm, 15cm짜리 되는 것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뱀 허물 같다, 무슨 뭐 기름 같은 게 나온다, 안 씻어져요, 안 흐트러져요. 이 낡은 뮤신이 싹 대청소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게 벗겨져 나가면 큰일 나겠네. 아니, 하루 저녁에도 생길 수 있는 거라니까. 이게 새 걸로 완전히 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장 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일단 이 육모가 다 죽었으니까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영양 결핍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영양소가 결핍됐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크롬이라고 하는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서 당뇨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비타민 K가 부족한 사람들은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듭니다. 어디 별로 안 부딪히는 것 같은데 자꾸 멍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 저희가 이 설악산에서 딱 검사한 걸로 보면은 틀림없이 비타민 K가 부족해요. 비타민 K는 혈소판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별로 안 부딪혔는데도 멍이 들어있어요. 뇌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아연이 부족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아연은 남성 호르몬의 주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남성이 상실이 돼버려요. 그래서 영양소 검사를 하고 뭐가 부족하면 그 영양소는 어디 음식에 많으니까 요걸 좀 더 먹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맞춤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히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영양소 결핍 문제가 생기고, 또 두 번째는 내독소 반응이 생깁니다. 이 독소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장벽 사이로 들어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착상이 될 수 있어요. 뇌세포에 가서 달라붙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녹슬어 버리면서 치매가 오고, 연접점에서 녹슬어 버리면 파킨슨氏병이 오고, 수많은 질병이 옵니다. 관절에 가서 달라붙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찾아올 수 있고, 달라붙은 장소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장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장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 또 세 번째는 각종 알러지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여기에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몸의 70%의 면역세포가 여기 줄 서 있다고 그랬는데, 일도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하면 지치지 않습니까? 지친 마누라 잘못 건들면 당해요. 대듭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할 때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미안해 하지, 너무 지치도록 일한 사람 하나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소리 꽥 질러요. 너무 예민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면역세포는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고, 꽃가루 하나만 들어와도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기를 막 그냥 히스타민 무기를 쏟아 부으면은 코에서 염증이 생기고, 콧물, 눈물, 재채기가 나오고, 피부에 뭐 살짝만 옷을 바꿔 입어도 두드러기가 나고. 그래서 모든 알러지 체질은 어디부터 치료를 해야 된다? 장부터 치료를 해야 된다. 아무리 발라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산소에 가서 쑥 잘라봤자 다음에 가면 또 나는 겁니다. 뿌리만 점점점 두꺼워질 뿐이에요. 여기 뿌리를 뽑아내야만 됩니다. 또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지치고 뭐 예민한 반응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횟가닥 하는 거예요. 피하를 구별을 못해요. 내 몸을 공격합니다. 우리 몸의 군대가 아주 무서운 자가면역계통의 질병이 찾아와요. 췌장을 공격하면 제1형 당뇨병이 생깁니다. 여기 모근세포를 공격하면 원형 탈모증이 생겨요. 장을 공격하면 크론시 질병이 생깁니다. 무릎을 공격하면 류마티스가 생겨요. 갑상선 공격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깁니다. 눈을 공격하면 안구 건조증이 생겨요. 그냥 어디든지 달라붙는 이 공격하는 부위에 따라서 이거는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5년 10년 그렇게 계속 아픈데 죽을 병은 아닙니다. 나만 힘들어요. 보통 이런 것들의 정체는 자가 면역계통의 질병인 경우가 많고, 어떤 약을 가지고도 이건 치료가 안 됩니다. 전부 불치병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질병의 원인을 제거해 주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가? 첫 번째는요, 식사를 빨리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10번 10부 삼키는 사람들. 그러면은 굵은 입자에 밥풀떼기가 위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완전히 얘가 소화되기 전에 굵은 입자에 영양소가 소장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이 결국은 흡수는 안 되고 부패균의 밥이 되고 썩어서 독소가 나오고 육물을 다 녹이고 장벽과 벽 사이의 치밀결합 단백질 조직도 녹여버리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긴다. 그래서 몇 번은 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보태고 100번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볼 땐 돼지고기 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은 모든 건강은 씹는 것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저작협회가 있어요. 씹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지켜도 모든 게 해결이 돼요. 한 번은 이 프로그램에 부인이 왔다 갔는데 평생 백미를 먹다가 현미가 얼마나 좋은지를 들었고, 집에 가서 갑자기 싹 바꿨어, 밥을. 이제 백미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현미가 나와. 그랬더니 남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난리가 나서 밥 먹을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밥상이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싸우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남편은 왜 그렇게 싫어한답니까? 그랬더니 남편 얘기가 나는 현미밥 체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현미밥 체질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현미밥을 먹으면 부인은 소화가 잘 되는데 자기는 똑같은 현미밥을 먹어도 화장실 가서 대변을 보면 현미밥이 그냥 그대로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른 건데 일리가 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둘이 한 번만요 힐링센터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여튼 한 번만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남편은 이제 거기 가도 자기가 뭐 확실한 논거가 있잖아요. 체질이 그런데 뭐 누가 감히 그거를 똑같이 다 하라고 그러겠어. 그래서 이제 부인을 설득해도 안 되니까 가서 내가 이제 끝장낼 수 있겠다 해서 왔어요. 와서 제가 이제 선생님 오늘 한 끼만 나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읍시다.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속도로 먹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번씩 씹으면서 같이 먹었어요. 자꾸 삼키려고 그래서 이번 딱 한 끼만 나하고 똑같이 드시자니까요. 그러니 뭐 앞에서 그냥 삼킬 수 없잖아요. 똑같이 이제 100번 씹으면서 먹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디 대변 잘 관찰하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그 대변 속에 현미밥이 나달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뒷머리를 긁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100번 씹으면 완전히 이미 죽이 됐는데 아니 무슨 요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변에서 현미밥이 굴러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건 체질 문제가 아닙니다. 100번을 안 씹고 먹어서 생긴 문제이지 체질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100번만 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위장이 약해도 위장이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웬만한 위장병은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속 쓰리다고 위장병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너무 쉽게 치료가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내버려둬도 일주일이면 아뭅니다. 그런데 위벽에 염증이 생기면 평생 가요. 위염은 평생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치료가 안 될까요? 여기도 똑같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낫는데 왜 위장병은 평생 가지고 사느냐? 이유는 이 위장도 똑같이 치료가 되긴 되는데 살짝 치료가 될 만하면 하루에 밥은 3번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음식이 하루에 3번씩 들어오면서 막 다 훑어버리는 거예요. 나을만 하면 훑어버리고 나을만 하면 훑어버리고 평생 갑니다 위장병은. 그런데
여기 백투에덴 디톡스에 오면 난생 처음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이게 이제 아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안 먹는 게 아니라 영양소를 먹으면서 하니까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거기다가 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활성산소가 뜯어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또 활성산소를 씻어주는 항산화제를 또 계속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톡스를 하면서 고질적인 위장병이 기가 막히게 치료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무슨 요술을 부려서 남는 게 아니라 이건 원리적으로 치료되게 돼 있는 거예요. 위장약 잔탁입니까? 잔탁? 위장약 먹어가지고 평생 가지만 얼마든지 그 생활 습관을 고치고 100번 씹고 하면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고생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식사 시간이 불규칙적인 사람들에게 이 장이 새는 증상들이 많이 찾아와요. 위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는 밥을 먹으면 분비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리듬과 함께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분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2시 반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손님 왔다고, 특별히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위장병이 많습니다. 손님 왔다고 안 먹어도 위산은 나옵니다. 위산이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위벽을 소화를 시켜버려요. 위장병이 와요. 근데 그때 안 먹었다고 해서 이제 3시에 또 2그릇을 먹어. 그런데 3시에는 소화효소가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게 소화가 안 돼. 붉은 입자 상태로 소장으로 내려가. 그랬더니 요거는 결국은 부패균의 밥만 됐지, 독소가 많이 생기면서 육모다 녹였지, 그러면서 장노수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위장병이 유별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특징은 한국말 중에서 외국 사람이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빨리빨리. 밥도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쪽 유럽 여행을 가면은요, 식당 그 주인들이 한국 단체 손님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한 타입밖에 못 봐도 그냥 1시간을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우환이 들어왔는데 15분이면 다 나가. 2팀을 봤는데 한국 팀들은 같은 이 점심시간에 2팀, 3팀을 봤기 때문에 너무 좋아한대. 어디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밥 먹는 시간이 제일 빨라, 세계에서. 그래서 위장병이 제일 심해. 그래서 밥 먹을 때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켜서 먹어야 된다. 제가 한 20년 전에 부산에서 37개 교회 연합으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였어요. 그때 송하군 씨 아십니까? 이 대장암 걸렸다가 살아남아서 지금 요양원 잘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때 막 이제 치료됐을 때예요. 이분이 제가 가니까 식사를 꼭 대접하고 싶다고 그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산이 어떻게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러시아워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좀 일찍 갔는데도 늦었어. 근데 많이는 안 늦었고 약속한 저녁 식사에서 딱 5분 늦었습니다. 몇 분 늦었다고요? 5분밖에 안 늦었어요. 갔더니 송하군 씨가 혼자 밥을 먼저 먹고 있는 거야. 손님들 초청해놓고. 기분이 어떨까요? 제 기분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랬더니 제가 들어가니까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저는 대장암을 수술한 사람이기 때문에 밥을 정시에 먹는 것이 저에게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먹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계속 미워했을까요? 야, 치료될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철저히 지키니까 치료가 됐지. 여러분, 밥 먹는 시간 하나만 철저히 지켜도 위장병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막 먹었다가 안 먹었으니까 2그릇 먹었다가 밤 10시에 또 라면 하나 끓여 먹었다가 이게 막 들쭉날쭉 하니까 위장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장병이 찾아옵니다. 3번째는 식사할 때 물을 말아 먹든지 국을 말아 먹든지 밥 먹자마자 물 한 잔 마시든지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장누수 증후군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물이나 국을 말아 먹으면
이 침이 희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화학적인 소화가 안 되니까 굵은 입자로 소장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한 잔 마시면 위산이 또 희석이 되면서 얘가 충분히 분해가 안 되니까 또 굵은 입자가 소장으로 들어가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야채를 많이 먹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야채를 많이 먹으면 이 속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하루에 한 번씩 장을 수세미처럼 싹싹 청소를 해줘요. 이 주방에 항상 설거지하면서 깨끗이 싱크대 씻으면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근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씻으면 묵은 때가 끼는 겁니다. 숙변이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원균들이 서식하기가 더 좋은 겁니다. 더러운 곳에. 결국은 이 야채를 좀 많이 먹어야 되겠고, 또 이런 사람들이 야채 안 먹는 대신에 고기를 많이 먹어요. 고기는 독소가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독소 아주 온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기 속에는 섬유질이 없습니다. 섬유질이 없어서 고기를 먹으면 이 대변의 양이 적어요. 칼로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변의 양이 적습니다. 적고 섬유질이 없으니까 얘가 떡처럼 굳어가지고 일주일이 돼도 안 나가요. 변비가 옵니다. 독소가 일주일 동안 남아있으니 여기 독소가 더 완전히 온상이 될 것 아니겠어요?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평생 이런 생활 습관들이 누적되면서 찾아오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또 정백미, 설탕, 과자 이런 것처럼 단순당을 즐겨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그럼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얘가 떡처럼 굳어가지고 변비가 되고 독소가 오랫동안 장에 남아있으니까 또 이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음주, 흡연, 스트레스 이런 것과 또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은 원인도 모른다고 하니까 다른 데서는 치료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건 아주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에요. 그래서 그냥 돼지고기 안 먹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먹는 방법까지, 음식물 배합 방법까지, 운동까지 모든 것,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 장을 청소해 주는 것, 이걸 종합적으로 해줄 때에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회복이 돼요. 몇 달 전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오셨어요. 여자분인데 신랑감을 잘 만났습니다. 일본으로 이제 박사 공부를 하러 결혼하자마자 이제 가야 되는 이런 이제 여선생님인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그만뒀어요. 일본을 가야 되니까. 한 달 전에 이제 선생님을 이제 그만두고, 한 달 얼마나 바빠요. 이 결혼하기 전 한 달 여자들이.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작년에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와서 혈압이 좋아지고 심장병이 좋아지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다 한 번씩 오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작년 여름에 자녀들한테 전화를 다 합니다. 너희들 여기는 무슨 일 있어도 한 번씩 왔다 가야 된다. 장성한 자녀들이 3명인데 다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다니는 그런 자녀들인데, 엄마 아빠가 아무리 이게 좋다고 그래도 너 여기 와서 일주일 내지 2주일 있어라 그러면 자녀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요즘 애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본 부모님들 중에서 이분들이 학력이 높지는 않지만 이야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새 자녀들이 다 오는 거예요. 대신 아량을 베푸는데 너희들 시간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가 8월달 한 달 이 백투에덴 힐링센터에 있겠다. 그때 아무 때고 맞는 때 맞춰 가지고 와라. 근데 세 자녀가 직장이 다 괜찮아요. 근데 2주씩 휴가를 내가지고 3명 다 오는 걸 보면서 내 자식들 하라고 하면 할까? 이야 얼마나 잘 살았으면 저럴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달 뒤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 그 딸도 왔어요. 근데 사정을 했나 봐. 엄마 나 진짜 너무 바빠서 딱 한 달 이제 남겨놓고 이걸 그만뒀는데 내가 다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 봐줘. 한 주일만 할게. 그래 봐줬어요. 그래 그럼 한 주일이라도 와서 해라.
그런데 이 예비 신부가 문제가 있는데 아토피도 아니고 아토피보다 더 심각한 불치병, 피부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조금 좋아지고 이게 항상 막 신부감이 이게 막 너무 엉망이야. 그래서 이제 하도 여러 해 동안 이거하고 씨름을 해봐서 언제 바르면 며칠 있다 좀 깨끗해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결혼식 할 때만 살짝 깨끗해지게 스테로이드를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쁜 때 딱 한 주일을 여기 와서 살펴보면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장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 이게 일리가 있어. 그래서 이거 불치병인 줄 알았더니 가능하겠네 하고 일주일을 했는데 이게 다 낫지는 않았지만 50% 정도는 이게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더 일주일 더 있을게. 자원해서 일주일을 더 있었더니 이게 샥 좋아지고,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몇 개가 남았어요. 그러더니 엄마 나 이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이제 일본으로 가니까 마지막 일주일은 엄마하고 같이 지내는 걸로 계획을 짜놨더라고요. 엄마 나 이거 이왕 결혼식 해야 되는데 요거 그냥 100%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그 한 주일 나 여기서 보내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다시 들어와서 마지막 일주일을 거기 설악산에서 보냅니다. 전 그렇게 피부가 예쁜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마사지 막 몇 달 한 신부감보다 더 예뻐진 거예요. 약을 안 쓰고도. 그래서 제가 결국은 결혼식 날 주례까지 섰잖아요. 정말 병원에서 심각한 불치병들이 그냥 뭐 현미밥 하나 먹고 뭐 물 8잔 막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만 조금 깊이 있게 맞춤식으로 이렇게 설득하고 고치고, 그리고 첫날 측정하고 마지막 날 측정하고 이렇게 좋아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니까 젊은 애들도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고 평생 가지고 다녀야 되는 질병들도 놀랍게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건강 기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전 세계가 악하고 독하고 헌대로 다 죽어가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도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하늘의 기별인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남에게 나눠주기만 할 기별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가는 데마다 어쩜 그렇게 혈색이 좋대? 뭘 해서 그렇대? 이런 살아있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론 가지고는 도저히 2단이니 3단이니 뭐 자존심 상하는 얘기만 들었지만, 이야, 이렇게 좋은 기별 나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미국 LA에서 이 백퇴된 힐링 센터를 세우고 교인은 하나도 초청을 안 했습니다. 그냥 신문에 백퇴된 힐링 프로그램 합니다 하고 전단 냈고, 그것으로 찾아오는 장로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뭐 하여튼 전부 다 이 신앙을 모르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알지만 요건 둘이 해도 가능한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한 달에 일주일짜리를 2번씩 했습니다. 계속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매주 토요일 날마다 후속 프로그램에 나왔고, 그 사람들로만 교회가 하나 백투에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거기는 천주교의 부제님 부부도 나오고 장로교의 목사님도 나오고 감리교의 전도사님도 나오고 불교인도 나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병원을 가도 안 낫는 병이 낫고 들어보니 이치가 맞고,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나온 기별이라는데 그 성경을 안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교파도 다 없어집니다. 진리만 살아남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별이 이렇게 탁월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여러분들의 몸으로 체험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바빠질 거예요.
굉장히 바빠질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이틀째 디톡스를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지금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면서 몸속에서 독소는 떨어져 나왔는데 아직 몸 밖으로 버려지는 2단계 해독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몸이 더 무거울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이게 조금 메스꺼울 수도 있고 토하려고 할 수도 있고, 어딘가 아픈 부분, 문제 있는 부분들이 지금 칼을 대지 않았지만은 수술하는 정도의 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병원 한밤중에 가야 되지 않느냐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명현현상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아마 이제 우리가 단체 카톡이 만들어지면 힘든 분들은 거기에 올리세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제가 답을 드릴 것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너무 아쉬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모든 것을 계속 낮밤 다른 주제로 지금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조금 아직 이해가 안 돼도 하여튼 답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믿으시고, 내일도 여전히 잘 나오셔서 내일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믿음을 가지시고 쭉 이 일주일 프로그램을 끝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늦어서 마치고 궁금한 내용들은 내일 또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질문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퇴계원 지역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운 기적 차원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밤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 치료의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내 우리 곁에서 함께 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